우리가 함께 볼 영화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 극장에서 봤는데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여기 나오는 과학적 지식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영화 끝나고 같이 갔던 사람이랑 좀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이 영화 굉장히 훌륭한 영화더라고요.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과학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넣을 수 있었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 킵 톤이라고 하는 이 칼텍의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 영화의 이 과학적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걸 배우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칼텍에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현대적인 과학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같이 우주를 함께 헤맬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환경 위기 때문에 지구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닥쳐올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이 조셉 쿠퍼라고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나사,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의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이 모양이 되니까 뭐 나사도 없어졌고 뭐 이제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제 그런 뭐 옥수수 농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시골에서 아들과 딸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딸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이 딸의 방에서 책장에 책이 몇 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딸은 아마 유령이 와가지고 이거를 건들고 간 것 같다.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림에 보시다시피 책도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그런 간격들 보이시죠? 이게 뭔가 좀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 딸은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모래바람이 막 불었어요. 근데 이 방 안에 모래가 이제 다 들어왔는데 그 모래가 남겨진 모양이 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있어서 이게 혹시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빠도 과학자고 조종사이면서 과학자거든요. 또 딸도 과학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걸 이진법으로 뭐 계산해서 해석했더니 어떤 곳에 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라진 줄 알았던, 없어진 줄 알았던 나사의 비밀 기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맡고 있는 과학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지구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지구 외에 다른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행성을 찾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냈고 이번에도 다시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것을 조종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쿠퍼에게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쿠퍼는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주여행을 떠나면은 이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이제 시간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아들, 딸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런 프로젝트가 없고 또 시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아들, 딸,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클립으로 볼 내용은요, 이제 떠나기 전에 딸을 설득하고 딸과 인사하고 그 장면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away.
you leaving? Just go. Go for main engine start. T minus 10, 9, 8, 7, 6, 5. Main engine start. 4, 3, 2, 1. Booster ignition and 아빠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 딸 머피는 그렇게 책장에서 책들이 떨어졌는데 그 간격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모스 부호, 그러니까 이게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이 통신 체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해서 봤더니 이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스테이다,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뭐 유령이 했다 뭐 이러니까는 이제 아빠도 과학자인데 그걸 믿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야 되니까 지구를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로 가요. 다른 몇몇 과학자들과 같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과학적 이론이 나오는데 토성 근처에 블랙홀이 뭐 웜홀이 있는데 뭐 웜홀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의 우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글로 가가지고 뭐 또 이제 세 군데의 후보 행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갑니다. 밀러 행성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행성은 블랙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뭐 탐사를 갔는데 엄청나게 파도가 일고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적 상식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클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있는데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밀러 행성이 이제 블랙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시간이 지구의 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론에 의하면요, 높은 곳일수록 중력이 낮고 또 낮은 곳일수록 중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데가 저보다 중력이 더 강합니다. 시간이 더 천천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저는 더 늙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사실이고 미세하지만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 행성에서 잠깐 탐사하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23년이 지구 시간으로는 23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아들 딸을 못 본 거죠. 근데 뭐 통신의 이상으로 이제 탐사선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는데 지구에서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은 그 아들 딸의 영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We've got
Hey, Dad. I never made one of these when you were still responding because I was so mad at you for leaving. And then when you went quiet, it seemed like I should live with that decision, and I have. But today's my birthday. And it's a special one. 네, 여기까지입니다. 딸 머피가 많이 컸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막 과학도 잘하고 그랬는데 커서 뭐가 됐냐면 과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사의 한 연구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냐면 중력 방정식을 연구를 해요. 근데 왜 중력 방정식이냐면 아빠 쿠퍼가 지금 우주에 다른 행성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이제 지구에 있는 인류를 이주시킬. 근데 그거를 찾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면 탐사선을 타고 또 블랙홀을 지나가지고 웜홀을 통과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중력이 블랙홀에서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그런 원리를 잘 알지 않고는 이주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력 방정식을 계속해서 연구하는데 이거는 지구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블랙홀에 누군가 들어가서 거기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 쿠퍼의 그런 임무 중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성을 이제 가보는데 후보 행성이 3군데였습니다. 밀러 행성은 이미 갔다 왔고, 그리고 만 행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에즈먼드 행성이라고 하는 곳이 다 사람 이름이에요. 뭐냐면 그 전에 12명의 과학자들을 각자 이 후보지로 보냈는데 그래도 살만하고 거기서 신호를 보내고 살아있는 또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은 신호를 보낸 행성이 3개였고 그 3개 중에 이제 2개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2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될까? 왜냐하면 연료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할까? 그 탐사선 안에서 있는 과학자들끼리 논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대사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여자가 이제 닥터 브랜드라고 이분도 이제 과학자지요. 근데 전에 탐사했던 사람 중에 이제 자기 연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거기를 가고 싶다.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애정에 이끌려서 간다라고 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흐름이 그런데요, 사랑해라고 하는 한 주제와 또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 서로 대화하듯이 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다. 그것이 실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먼저는 이제 그 만행성에 가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실제로 사람이 살아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죽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가 이제 그 행성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에즈먼드 행성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고 또 블랙홀에 가서 조사를 하기에는 연료도 부족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퍼, 이 주인공은 이 브랜드 박사, 이 여자가 모르게 자기가 혼자 블랙홀에 가도록 결정을 하고 그 여자 과학자만 따로 에즈먼드 행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한 거죠. 왜냐하면 블랙홀에 들어가 본 사람도 없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학이나 어떤 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데이터는 얻어야 되겠고, 그래서 혼자 이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3차원으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미지의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뭐 인류 역사상 누구도 블랙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지요. 근데 상상력으로 3차원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듯이 이렇게 입체적인데, 이게 4차원이 되면 어떤 차원이 더해지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이 더해집니다. 근데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공간으로 들어갔더니 시간이 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제5차원적인 존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존재가 이들을 그 블랙홀 안에 어떤 특정한 공간 속으로 집어넣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공간이 어디냐면 지구에 살았을 때 그 딸 머피가 있었던 방, 그 책에 떨어졌던 바로 그 방입니다. 그 방에 시간이 다차원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모든 것이 같이 체험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서 어린 머피도 만나고 성인이 된 머피도 그 공간에 이제 나중에 그 집에 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고, 그리고 이 미래에서 지금 이 쿠퍼의 시간에서 또 그들을 대하게 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없지만은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은 있었던 뭐 그런 내용인데, 제 설명 들어서는 여러분이 저게 뭔 소린가, 근데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신 게 정상입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 간신히 이해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최소한 이건 아셨겠죠. 그 책을 떨어뜨린 게 그 유령이 아니고 그 미래의 쿠퍼 아빠가 했던 거죠. 그리고 stay, 머물라고, 가지 말라고. 왜냐면 자기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이렇게 아들 딸을 못 버리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모스부호로 얘기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빠 쿠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AI랑 대화를 하면서 그 블랙홀 안에서 이 중력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막 찾아내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전해줘야지 지구에서 또 내 딸이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줍니까? 시계를 통해서 죽어 있었던 시계를 이제 움직이게 하고, 그게 점과 선으로 모스부호로 다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부해서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레카 그걸 외치는 이유가 이제 그 방정식을 풀어낸 거죠. 자, 여태까지 이 과학적인 내용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영화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거예요. 사랑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다.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다. 결국 어떻게 딸의 공간에 그렇게 블랙홀에서 딱 갈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능력이고, 또 사랑이야말로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이 탐사 여행을 가겠다 한 것도 사실은 자기 자녀를 생각한 그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뭐 브랜드 박사가 에즈먼스 행성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도 사랑이었고, 또 블랙홀에 나 혼자 들어가겠다, 그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또 브랜드 박사를 따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가 된 딸을 만나거든요. 그 장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라고 제가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만나는 그것도, 그 이유도, 그 동기도 다 사랑이었어요. 결국 사랑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답이라,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이고 우주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사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3차원 세계로 지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그 이유와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이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차원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시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구약에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이 신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이 사랑이야말로 그 실체이고 그 능력이고 그 증거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영화는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영화를 다 보면요 더 과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 정말 초과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마치 복음을 설명하는 듯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극에 달하면요, 과학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 정말 그 모든 시공간과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실체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배웠던 그 과학적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물리적인 것,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마치 그 시계의 초침을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신호를 보내세요. 우리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삶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세요.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호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과학의 한계,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모든 코드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이 사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아직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과학적인 그런 생각, 거기에만 머물러서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야를, 또 우리의 감각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